시작해서 이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뭔지. 일단 이 학교에 처음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적 맞춰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동물을 좋아하니까 이제 동물로서 뭔가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뭔가에 대해서 되게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지. 여기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뭘 하고 싶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지. 그래서 2016년에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미국 농부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조엘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는데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국의 모든 전 세계에서 사실 되게 시스템적으로 농업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송아지랑 소랑 같이 키우고 돼지도 이렇게 돼지 애기 돼지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고 일괄 사육 형태로 보통 우리나라는 키우거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농장이 되게 막 닭을 이렇게 방목시켜서 키우고 소도 방목시켜서 키우고 돼지도 방목시켜서 키우고 그걸 보고서 살짝 이제 충격을 먹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방역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동물을 다 같이 한 농장에서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완전히 그런 패러다임을 깨버리는 농장인 거야. 그래서 야 저렇게 키울 수 없던데 키우는 거야? 아니면 있는데 저렇게 키우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야 그러면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딱 우연찮게 이제 뭐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내가 이제 기후변화 쪽에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기후변화 연구하면서 동물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도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된 거지. 내 말이 좀 많아.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18년에 이제 그렇게 2016년에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러면은 동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이제 방대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 그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어쨌든 뭔가 애들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을 좀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2017년도에 연구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한우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이제 뭐 겨울 여름에 엄청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막 이상 기후도 있고 막 이러잖아. 이제 그랬을 때 한우한테 스트레스를 얼만큼 받냐. 걔네가 스트레스를 얼만큼 받고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줄 거냐. 그 연구를 우리가 했었어.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강아지 털 분석하는 사업이 좀 파생이 돼서 나온 거야. 근데 또 시작은 그 스트레스 분석이 아니라 유산균으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도 목표는 반려동물들이 장염이나 뭐 이런 거 파보 바이러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설사 엄청 많이 해.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면은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튼튼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장내 균총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에 대해서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결국 장이 건강하면 예방이 된다.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야. 거기서 내가 딱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안 아프게 키우자. 왜냐면 사실 수의사가 하는 일은
동물을 치료하는 거에 좀 더 가깝고 임상하는 쪽에 가깝잖아. 그래서 그러면 나도 우리가 어쨌든 동물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안 아프게 동물을 관리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지. 예방의학처럼. 의학은 이제 아니지만 어쨌든 예방을 해서 가축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의사분들은 그 정상의 위치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긴 해. 왜냐면 예방할 수도 있지만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다 보니까 치료는 못 한단 말이야.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 이제 생각한 게 예방이지. 그래서 관리 플러스 예방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럼 뭐가 있지? 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어쨌든 핵심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우리 동생 되면은 거의 한 열에 아홉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아니면 키워봤던 거 경험이 있거나. 그러니까 대충 이 어떤 기본 뿌리는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동물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럼 그 와중에 좀 동물을 어떻게 하면 그럼 잘 키울까에 대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지. 그러고서 이제 시작한 게 그러면은 안 아프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아프고 건강한 거. 거기서 플러스로 이제 들어가는 게 동물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서 키우자. 결국 그게 동물 복지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좀 이걸 관련된 일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좀 시작이 된 거지.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는 창업을 추천한다 하는 게 있나요?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이 나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친구들이 사실 해보면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 창업에도 단계가 있어.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제 내는 창업이 있고, 그 전까지 해서 그냥 경험해보자에 의해 창업이 있어.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럼 경험해보자의 창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까지. 어쨌든 그게 자기가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는 있어. 뭔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구현시키고 뭔가 찾아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런 자세 있잖아. 그 자세를 배움으로써 나 이거 잘하네, 나 이거 뭐 재밌어 하네, 이런 게 점점 생기거든. 그게 그러면 결국에는 창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취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나 이런 거 잘하니까 내가 이 잘하는 능력이 필요한 회사는 날 채용해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나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막 뭐 아이디어가 만약에 없어도 아이디어 같은 거는 정말 그냥 되게 단순해. 그냥 불편한 거 있지. 살다가 불편했던 거, 그거 하나가 다 아이디어야. 잡으면 손 불편하고 막 비 묻고 그게 싫어서 거꾸로 접는 우산 털기도 편하고, 비 젖으면은 여기 막 닿으면 막 사람 옷도 젖고 막 사람들한테 피해주는데 거꾸로 접으니까 괜찮지. 뭐 그런 것들, 별거 아닌 게 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냥 내가 살면서 이건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본 게 있을 수도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멀미를 해. 멀미? 이거 어떻게 뭔가 디바이스나 뭐 이런 거 좀 해갖고 버스 탈 때 멀미 안 나게 하면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멀미를 왜 하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은근히 또 수요가 있거든, 생각보다. 근데 그걸 이제 사업화까지 뭐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거기에서 끝나도 상관이 없어.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창업하면은 월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창업할 때도 되게 고정적이지가 않은데 이제 고정적이게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과정이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만큼 이제 발로 뛰느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 얼만큼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좀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 근데 초기에는 사실 없어. 제로야. 초기에는 완전 제로고 이제 발품 팔기 시작해서 제품이 일단 나와야겠지. 제품이 나오고 발품 팔기 시작해서 뭔가 하게 되면은 좀 시작했을 때 보면 한 100만 원 단위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진짜 근데 한 번 트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게 딱 거기까지 범위가 보통은 한 5천만 원. 그럼 거기서 한 20% 내지 30% 정도 남아. 한 1,500 정도 남는 거지. 근데 그 정도 남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1억까지는 또 쉽게 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 1,000만 원까지 어렵고 1,000만 원부터 한 5천까지 좀 잘 갔다가 이제 5천에서 1억까지 조금 어렵게 가고 1억부터 한 2, 3억까지 또 어려워. 그러다가 한 3억 달성하고 나서 5억까지 또 괜찮게 가. 그러다가 이 10억까지 가는 게 진짜 어려워. 근데 10억이 넘어가잖아? 그때부터 이제 10억, 20억, 30억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J커브를 좀 그리면서 가. 팍팍팍 올라가. 미친듯이 올라가. 그런데 그거까지 가기가 한 5, 6, 7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잘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근데 생각해봐라. 야, 5년 내가 내 몸을 5년 녹여. 그래서 한 몇십억을 벌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했어. 그럼 또 딴 걸로 엑시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한 10년 정도 보통 보는 것 같아, 사업도.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은 한 2억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남는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좀 여기저기로 비용이 나가는 게 좀 많아. 대신에 이제 내가 직접 뛰어서 하는 뭐 교육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8, 90% 남지. 기름값, 밥값 빼면은 다 남는 거니까. 그래서 사료 만드는 거는 사실 돈이 많이 남지는 않거든. 근데 어쨌든 스테디셀러의 제품이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 꾸준히 팔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료를 우리가 계속 만드는 이유도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캐시카우가 없으면 사업이 유지가 안 되거든. 계속 대출 받아갖고 빚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 사업자도 기술이 좀 괜찮고 아이템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대출도 거의 한 3억까지는 나오는 거. 적은 돈이 아니지. 내가 지금 나도 거의 대출 4억 정도 받았어. 먹고 살면서도 충분히 사업화를 진행하기에는 되게 충분한 돈이라고 사실 생각들거든. 근데 실패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내가 많이 해봤어. 일단 기술 투자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제품이 나왔는데 상품화를 캐시카우를 그러니까 못 만들거나 그러면은 한 2, 3년 안에 망해. 그리고 그 안에 그거를 빨리 접는 게 맞아. 그걸 더 끌고 가면은 어차피 밑 빠진 독이 계속 물을 붓는 거야.